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렛 캐버나우 연방대법관으로 증상은 없었습니다. 단기 예산안의 통과로 연방정부 폐쇄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아젠다에 성패를 가를 기간산업안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지원에 대한 민주당 내 진보와 온건파의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한다고 공약을 하면서 실천 중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3조 5천억 달러 지출안 통과를 방해하는 로비를 합니다. 머크샤가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했고 곧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리지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치가 유대인에게 달게 했던 노란 별을 달고 시위했고 시장은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경찰에 의한 업무 중 살인이 실제보다 반 이상 보고되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영원히 우편 배달이 어제와 달리 늦어집니다. 지금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아파트 렌트도 공유 오피스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렌트 기간이나 방식 변경이 가능하고 작업 공간도 있는 아파트먼트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돌파 감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아침 브렛 캐버나우 연방대법관입니다. 연방대법관이 9명이고 종신직입니다. 얼마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보수대 진보가 6대 3이지만 진보 3명 가운데 1명의 연방대법관이 83살입니다. 스티븐 블레이어 연방대법관.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다른 연방대법관들도 나이 드신 연방대법관들도 무척 조심했을 겁니다. 브렛 캐버나우 연방대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어떤 지금은 그 교수인 여성을 성적으로 폭행했다 해서 굉장히 청문회를 까다롭게 까칠한 의원들 앞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지금 연방대법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56세, 백신 접종 완전히 받았죠. 1월 달에. 65살이 되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연령대에 빨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렛 캐버나우의 와이프도 완전히 백신 접종 끝냈고 딸들도 백신 접종 끝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관이 지난해 3월 이후에 처음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이제 심의를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타임이죠. 월요일에 당연히 서로 그동안은 비디오로 하다가
만나서 여러 가지를 심의하면서 그 직전에 역시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음성이었는데 어제 목요일 사흘이 지나고 다시 테스트를 한 이유는 오늘 브렉 캐버나우보다 나중에 연방 대법관이 된 에이미 코니 베렛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그 축하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다시 어제 사흘 만에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아침 그 행사장에는 가지 못했지만 우선 그 공식적으로는 앞으로 그럼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브렉 캐버나우만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굉장히 주목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감염되기도 쉽고 너무너무 모든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돌파 감염 됐고 너무나 조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연방 대법관들이 해야 되는 너무 중대한 이슈가 총기 규제에 관한 것,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8명이 같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고 1명이 비디오로 한다던가 아니면 이로 인해서 다시 조심을 하자 해서 비디오로 돌아간다던가 아직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는 됐지. 18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됐지. 모두 백신 접종 받았고 하는 이때에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거 조심해야지 되는 거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뜻에서 이제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들도 다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도 돌파 감염됐다는 겁니다. 다행히 다른 가족들은 네거티브 반응 나왔다고 하고요. 질병통제국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 보니까 미국 사람들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은 77.3%, 완전히 접종받은 사람은 55%. 질병통제국의 통계가 약간 다른 데보다 많은 게 아니라 좀 적게 나오는 그런 통계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아주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로 전해드리기 가장 어려운 일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고 이것은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관심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제 밤은 아니고 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몇 시간 뒤에 연방 상원도 표결을 해서 임시로 지출을 할 수 있는 단기 지출안을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빚 상한선 올리는 뎁 실링 전에요. 그리고 이제 기간 산업안과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전체적인 지출안인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지출안을 민주당이 원해서 발의를 한 것이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폴리티코가 하버드 대학교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 정도에는 미국 기간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또 이 바이든 행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참 이것도 묘한 게 미국 사람들에게 같은 여론조사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 길이 망가졌고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는 것 염려되십니까? 하면 이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extremely import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어서 특히 시골 지역의 고속 인터넷망 까는 거 이거 결정적이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3조 5천억 달러의 초석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후 변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밖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차일드 케어 또 자녀분들 장려 양육에 대한 세금 공제는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그 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인종의 아메리칸이나 별 관심이 없다는 게 상당히 이상하죠. 이런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는 게 저의 그 어려움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1,006명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4.1%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이 내용에 있어서만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연방정부가 오늘 문 닫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 어제 통과된 단기 예산안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돕는 기금, 그리고 자연재해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죠. 그런 것을 돕는 기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조 달러짜리 기간 산업안과 3조 5천억 달러짜리 이 전체적인 예산안이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공화당이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 같은 분열은 지난 10년 동안 볼 수 없는 분열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너무 중요하죠. 미국의 큰 당이 공화당과 민주당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당이잖아요. 야당이 아니고 여당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속 두드리, 여러분들 뭐 킨더가든에서부터 뭐 프리스쿨에서부터 뭐 또 대학교의 학자금을 무료로 한다든가 이 많은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업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에 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특히 1조 2천억 달러짜리를 어제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투표를 못했거든요. 왜 못했겠습니까? 투표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 상원에서는 일찌감치 통과시켰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다른 18명, 19명의 공화당도 지지를 해서 69대 상원에서 나머지로 통과가 됐는데, 왜 이걸 공화당에서조차 통과시킨 기간산업안을 민주당에서 표를 확보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것이고, 어떤 뜻으로 분열됐는가. 민주당에서 보수이건 진보이건 길에 막 구멍이 뚫려 있고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이 1조 2천억 달러짜리를 통과를 시키고 나면은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뭐든지 더 많이 해주길 원합니다. 특히 돈 없고 뭐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 통과시켜 놓고 나면은 이 정도로 됐지 하고 더 많은 사회 안전망에 관한 것은 그냥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다른 또 더 급한 불을 끌어 온건한 사람들이 갈 것이다 해서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다른 온건한 민주당이 함께 일을 해주겠다는 어떤 보장을 받아놓지 않으면 우리 이 공화당에서조차 통과시킨 1조 2천억 달러짜리를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투표를 할까 내일은 투표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들 있는데, 투표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굉장히 뭉치는 당이었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단결된 묶음을 보여준 것이 민주당의 어떤 상징이었거든요. 2007년도 재정사태 때도 그랬고 팬데믹 때도 민주당은 굉장히 뭉쳤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헬스케어법이죠. 그 당시에 헬스케어도 민주당에서 진보는 당시에 그 오바마가 했었던 그것보다도 더 많이 혜택을 주길 원했고, 온건한 사람들은 그러다가는 통과를 못한다 하면서 이리저리 해서 결국은 뭐 연방 대법원에서 현재의 그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져서 했죠. 그러나 이뤄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도 그렇게도 생산적이었던 민주당이 강했던 단결력을 지금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의 나가고자 하는 이슈에 딱 그게 제동이 걸려서 무엇이든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국내 이슈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국내 이슈에서 흔들리면 국제 이슈에서도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힘 못 씁니다. 그것은 가정적인 단위나 국가적인 단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적인 하원이 1조 2천억 달러짜리 이거 안 해주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요. 뭐 하원에서도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또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온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리조나나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이런 의원들 해서 민주당은 지금 상원에서는 온건파 때문에 분열되고 하원에서는 진보파와 온건파의 또 그 분열이 크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기간 산업안이 1조 5천억 달러짜리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3조 5천억 달러짜리는 당연히 액수는 깎여질 것이고요. 어떤 부분이 깎여질까? 그리고 1조 2천억 달러는 과연 통과될 수는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내년에 중간 선거와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기간 산업안이라든가 3조 5천억 달러짜리 전체적인 지출안을 어찌어찌하여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민주당은 일을 좀 할 줄 모르네. 아니 뭐 상하원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단결을 할 줄 모르는군. 그리고 뭐 일도 할 줄 몰라. 이런 이미지로 민주당이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는 더 패할 수 있다는 거죠. 큰 표 차이로 하원에서. 상원에서도 maybe 그렇게 되면은 이민개혁안 같은 것을 정말 가지고 가기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다카 수혜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도 2년에 한 번씩 그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긴 하지만 영원히 뭐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인 젊은이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번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기간 산업안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더 이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짜리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뿐만이 아니라 기간 산업안 이 3조 5천억 달러짜리 지출안은 미국의 기업의 이중성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업은 어떤 이중성을 보여주냐면요. 뭐 아마존, 애플, 그리고 무슨 디즈니 같은 이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들어가고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앞서가고 이슈에 있어서도 뭐 진보적인 것에 많이 동의하고 이런 회사로 인식이 돼서 젊은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웬만하면 그들 회사의 제품을 사서 써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회사 방침은 우린 기후변화를 막아야지 돼 하고 굉장하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 2040년까지 오염을 줄인다고 하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최대의 위협이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요. 한 10년 동안 계속 사주의 생각으로 빌 클린턴이래요. 그 빌 게이츠 뭐 지금은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이 사람의 사주의 생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일합니다. 그 사람 뭐 제트기 타고 다닌다고 비난을 하시는데 그 개인 비행기는요. 다른 사람보다 연료비가 10배 많이 들더라도 그나마 친환경적인 그런 개인 비행기입니다. 그리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도 한 2040년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모두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실제로 실현도 하고 있어요. 실행 내지는 실현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조 5천억 달러의 이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개인으로 또 어떠한 그 로비 그룹에 속해서 왜냐하면 이 3조 5천억 달러짜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부자의 세금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기업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건 비즈니스 익스펜스잖아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본인이나 회사에 엄청나게 세금을 물리게 하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오늘 영국 신문 가디언이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고 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판매를 높이면서 문을 닫으면 그 뒤에서는 모든 이 치아와 손톱을 다 내놓아서 이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세금은 안 돼. 나에게 우리 회사에 세금 더 내게 하는 것은 안 돼, 안 돼, 안 돼. 제 얘기가 아니라요. 카일 헤리그라는 감시 그룹, 그 워치덕 그룹 Accountable US라는 그룹의 책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가디언이 인터뷰해달라고 하니까 인터뷰 응하지 않았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뭐 미국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또 대기업의 그 사주들이 속해 있는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같은 데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앞서 그런 회사들을 말씀드렸지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델로이트라는 그 과자 회사 있잖아요. 딜로이트라는 그 과자 회사.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이래서는 안 돼 하고 막 교육시키고요. 훈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뒤로는 바이에르 제약회사, 바이에르 또 그 존슨앤존슨, 페덱스, 버라이존, 다우, 타이어, 굿이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3조 5천억 달러 이 법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손에 덜 보면서 이 비즈니스 익스펜스 받으면서 혜택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으나 세금을 내는 것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이 의회에서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무언가 규제되는 것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거죠. 10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된다. 의회에서도 많이 일을 했지만 통과가 안 됩니다. 10년 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자들은 그때부터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 재앙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는 게 뭐 화석 연료를 막 만들어내는 회사는 그런 나름대로 이런 심지어는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도 사주가 돈 잃어버리는 것은 싫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지금 그 기업에서는 기업 나름대로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뭔가를 조금 더 해줘야 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더 해줘야지 된다 하면서 이 기간산업안이나 이 3조 5천억 달러짜리 지출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뭉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바이든 대통령이 뚫어야지 되는 겁니다. 1조 2천억 달러짜리도 통과시켜야지 되고 3조 5천억 달러짜리 지출안도 통과시켜야지만이 일이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많은 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이게 미국의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하실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할 수도 있는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백신 많이 얘기하는 그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니죠. 렘데스비르도 있었고 렘데스비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육군병원에 가서 치료제로 썼었던 한 가지에 포함되는 것이고 뭐 그리고 파이저도 얼마 전에
뭐 항바이러스제 먹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머크사의 코비드 치료제는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약이라든가 하는 것은 개발이 되면은 가능하면은 식품의약국에서도 빨리 승인을 해주는 그런 것인데 현재 이렇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감염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연구를 임상실험을 한 거거든요. 775명, 곧 1,500명을 대상으로 1,550명을 대상으로 또다시 임상실험을 하고 또 그 며칠 안에 임상실험하면서 바로 그 긴급하게 승인을 해달라고 식품의약국에 요청을 할 예정이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완전 승인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한참 동안 긴급 승인이었었잖아요. 해서 머크사가 다른 제약회사와 이제 공동으로 이 개발을 한 이 약은 최근에 감염된 사람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사람에게는 뭐 그냥 플라시보 같은 것을 주고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닷새 동안 뭐 하루에 8알씩 먹어야지 된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그 복용자의 반 정도는 그 병원에 입원하는 확률이라든가 또 그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을 반으로 줄인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개발됐다기보다는 원래 뭐 당뇨병, 비만, 심장질환 등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약을 먹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니까 조금 편리하게 들리죠.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나서는 30일 안에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사람이 7.3%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짜 약이 아니라 플라시보 비슷하게 했었던 사람들은 14.1%. 그러니까 반으로 입원을 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반으로 줄인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요. 해서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제3세계 또 굉장히 가난한 나라의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그런 가난한 나라는 2.3%만 백신 접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한 번 뭐 77% 그리고 뭐 두 번 다 뭐 약 55% 정도 되는데 그런 나라에는 걸릴 수 있는 확률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이 같은 그 먹는 그 치료약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뉴욕에 있는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운데서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거의 이제 결정적으로 되고 있는 단계인데 실내 식당에서 뭐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뭐 체크하는 이런 문제들이 법으로 시의 법이라든가 카운티의 법이라든가 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요. 뭐 시조례다, 시법이다 이런 형태로 그렇게 되고 나니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비싸야 한 분이 드시는데 $10 조금 넘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맥도날드에서 제일 그 비싸게 먹은 것이 그 BTS 버거였던 것 같은데 콤보로 돼 있고 하니까 $10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아주 비싸야 $10인데 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뭘 체크하고 그리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가는 사람들이 막 연령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하잖아요. 남녀노소 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도 패스트인데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뭐 이런 것을 점검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집에 두고 안 가지고 왔어. 어디 있는지 몰라.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하고 성격 급하니까 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아예 실내를 오픈을 안 하는 곳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답니다. 이건 현재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이지만 점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앵커리지에서 엘라스카 앵커리지 여기서 이제 그 이틀 동안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떤 청문회가 있었냐면 실내가 공공장소이거나 아니면 실외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의회에서 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주 자체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문회에 마스크 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서 사실 요즘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해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앵커리지 시장이
혹시 앵커리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데이빗 브론슨이라는 시장이 이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에 반대하면서 그 노란 별, 그 다윗의 별을 달고 나왔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고 아주 크게 가슴을 상당 부분 덮을 정도로 다윗의 별을 달았는데 그것조차도 시장은 지지한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별을 단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의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그 하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그런 것을 미국의 자유국가에서 강제를 한단 말이야. 그건 뭐 나치에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본인들을 마스크 쓰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것은 학대한다는 얘기예요. 나치가 유대인을 학대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달고 나온 것이거든요. 표현에 이거 위헌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마스크 쓰기 의무화하는 것이 위헌이고 또 이것은 마스크 써야 된다는 사람과 쓰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이웃과 이웃이 싸우고 또 가게에서는 손님과 주인이 싸우고 의견이 달라서 친구와 친구가 싸우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확대 맞지 하면서 이제 또 시장이 그런 노란 그 별을 달고 온 사람들을 지지를 하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좋다. 자유 다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사회활동은 전혀 안 하고 본인의 집에서만 가만히 있고 뜰 밖에도 나오지 말고 이웃과 경계되는 곳에도 나오지 말고 이웃은 그로 인해서 본인은 걸렸어도 건강하고 이웃은 아파서 숨질 수 있다면 이웃이 죽어도 좋다는 것도 자유냐. 이렇게 이게 상충하는 거예요. 완전한 답은 없죠. 자유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화나서 서로 싸우고요. 뭐 몇 사람 끌려 나가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회 멤버인 포레스트 던바라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주의시고 랍비의 편지에서 조금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노란 별을 달고 이게 노란 별을 솎아내려는 것이잖아요. 그 의도 자체가 노란 별 단 사람, 노란 별 자체가 다윗의 별이 유대교를 상징하고 유대인을 상징을 하니까 그것은 정말 미움. 심지어는 우리 죽음의 상징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지하지만 600만 명 주이시가 살해된 살인의 추억이다. 우리에게 그 노란 별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어때 하면서 미국이 이 정도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그런 뭐 슬픈 사연이죠. 정말 뭐 슬픈 사연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네. 앵커리지는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알래스카에서 제일 그 주도는 아니지만 큰 그 도시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 새로운 형태의 미국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렌드죠.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동안 우편 배달물 너무 늦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이게 뭐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렇게 굳어집니다. 우편 배달 너무 로컬이 아니고 뭐 미국 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받는 그런 그 우편물은 뭐 하루 이틀 더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비를 보낸다던가 그러면 뭐 늦지 않으려면 벌금 물게 되지 않으려면은 조금 더 일찍 보내야지 되는 건데 오늘이 10월의 첫날이잖아요. 우정국장이 청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이 우정국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글쎄요, 그게 비용이 절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내 우편 배달이 퍼스트 클래스 메일은 그 편지 또 빌, 뭐 텍스 보고 이런 것들은 표준이 사흘. 그러나 이제 뭐 가까우면 그 다음날 들어가고 하잖아요. 표준 사흘을 뭐 개런티가 되는 거죠, 거의. 그런데 이 사흘이 닷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인데 아니 이메일이면 똥 하고 들어가는데 닷새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해서 아주 로컬, 우리 집 코드가 같은 로컬 지역은 뭐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서부에서 동부로 보낸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닷새를 잡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캘리포니아, 네바다는 굉장히 느려요. 우편 배달이
동부에서는 플로리다주가 조금 느리고요. 해서 지난 16년 동안 우정국이 손해본 돈이 1,600억 달러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비용을 뭐 이렇게 절감을 해서 이러한 그 청사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한다고 이윤이 오르겠어? 사람들이 늦다고 다른 서비스를 받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올해 초부터 벌써 미국의 21개 주의 검찰총장이 나이 드신 분들 처방약은 어떻게 하는가. 그게 정말 잘못되고 게다대고 자연재해라도 겹치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우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되고요. 아파트와 집의 새로운 그 렌트 방법이 지금 덴버에서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가봤던 로스앤젤레스 위셔길에 있는 공유 오피스와 뭐 비슷한 시스템이구나. 그런데 그 공유 오피스가 일하는 곳이라면 이런 새로운 아파트먼트는 그런 일하는 장소도 있고 같이 사는, 그래서 같이 산다는 것이요. 뭐 예를 들면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랜딩이라는 회사도 있고 엑스덴버, 뭐 아드커플, 이름이 말해주고 있네요. 아드커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치도 해줘요. 매치메이커처럼 해서 룸메이트를 젊은 사람과 조금 나이 든 사람 이렇게 해주고 뭐 그 대신에 이제 뭐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있고 가격이 싸고 그런 형태로 퍼스널 이력서도 내야지 돼요. 이 그 룸메이트를 하려면.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랜딩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하루도 되고 아파트먼트가 이틀도 되고 호텔처럼 뭐 일주일 이상에 되고 컨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트럴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노멀이 되는 겁니다. 뭐 호텔 부킹하듯이 내가 하루 이틀 사흘 완전히 그 가구가 준비된 곳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곳도 있고 깨끗하게는 해놨는데 뭐 조금 싸고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것은 대개 이제 그 공유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딱 그 타겟이 있어요. 밀레니얼 세대와 그리고 그 제너레이션 X거든요.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와 제너레이션 X니까 제너레이션 X가 그 베이비 부머 다음이니까 65년부터 한 뭐 80년까지. 그러면 밀레니얼이 81년부터 96년까지니까 39세부터 이제 그 제너레이션 X의 마지막 65세. 그러니까 50대 중반, 39세부터 결국은 40대와 50대를 타겟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 세대가 대학교에 기숙사 경험이 있고 그럼 기숙사가 뭐 꼭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기숙사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기숙사나 그 학교 주변에 화려한 아파트 말고 그런 학교 바로 근처에 아파트먼트 생활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보다 조금 나은 40대 50대니까 경제력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지금 뭐 모기지 페이먼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파트먼트를 깨끗하게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사는 이런 그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덴버에서 시작이 되는데 큰 기업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수십억 달러 등등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덴버에서도 뭐 400 유닛 이렇게 하고 또 500 유닛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그 지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래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나도 나이 먹으면 무슨 그 돈은 조금 있으면서 사람들 그 시설에 가는데 좀 한국 밥도 해주고 깨끗한 데서 살고 싶어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내가 직접 밥도 해 먹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은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60대 70대에도 생길 것 같아요. 꼭 생길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을 위해서 한국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신다면 깨끗이 좀 만들어 주세요. 저도 이제 그 뭐 나이 드신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이야 너무너무 잘 지내시고 음식도 해서 저를 주시고 하지만 그런 시설에는 또 그 의학적으로 전문가도 상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슈였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뭐 미국에선 뉴욕타임스가 가장 좀 자세히 보도를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미국 경찰이
그 공무를 집행하다가 이제 사람을 그 숨지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것에 대한 통계가 원래 실제의 숫자보다 반 이상 적게 이게 통계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꺼지지도 않네요. 그 사이에 목은 가라앉았고,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의대가 여러 가지를 전국의 그 통계 시스템, 이 통계라는 것은 인구, 그리고 이제 정부 데이터예요. 인구는 정부 데이터고, 또 정부 데이터가 아닌 오픈 소스 데이터, 경찰의 폭력을 모니터하는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해서 이게 도대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반 이상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40년 동안 뭐 17,000명 이상이 경찰에 의해서 숨진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뭐 3만 명 훨씬 넘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희생자의 상당 부분이 이제 흑인인데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 백인이 경관에 의해서 살해됐을 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또 히스패닉이, 백인이 아닌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이, 이런 형태로 쭉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경관에 의해서 살해될 확률이 3배 반, 3.5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경찰이 공권력을 그 집행을 하다가 실수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더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아야지 되기 때문에 바디 카메라 같은 것도 더 활발하게 뭐 활용을 한다던가, 그런 이제 추가 조치 같은 것들, 해결점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조사인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뭐 지미 카르 전 대통령 97회 생일이라고 하고요. 7월 달에 75주년 결혼 기념일 맞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타이핑을 하는데 지구라고 쓰면 왜 구글에서 그 수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구국이라고 썼어요. 제가 지국이라고 써서 뭐 고쳐준다고 하길래 지구로 고치나 보다 했는데 미국으로 고치더군요. 지구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입력돼 있는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